전주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짓고도 문을 닫은 농경문화체험관에 또다시 수십억 원을 쏟아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학교 신설이 취소된 에코시티 교육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려고 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이번에는 수년간 성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5천억 원 넘게 늘어난 7조 6천억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가 건립한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이 1년 넘게 텅 비어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지 않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물을 모두 빼는 것입니다.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완주의 역참문화 전시관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건립된 정읍 농경문화체험교육관입니다. 전통 농기구가 있어야 될 전시 공간은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지난해 전시 공간의 유물을 시립박물관으로 옮기면서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은 1년 넘게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20억 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제 역할을 못하다가 허망하게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네, 거기는 이제 없어 해관지고. 그럼 언제 옮겨온 거죠? 작년에. 전시돼 있던 전통생활용품과 농기구 등은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읍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이 공간을 임산물 6차 산업단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30억 원을 들여 농경문화체험관을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별도의 건물까지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그 농경문화체험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산물 6차 산업단지 프로그램을 하는 건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완주군이 2001년에 지은 역참문화전시관이 외면받자 유물을 옮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빛 좋은 개설구식의 문화공간에서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주시가 학교 신설이 취소된 교육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려고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룸과 주택단지 사이로 드넓은 대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10년 전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비워놨던 곳입니다. 하지만 학생 수요가 예상보다 적고 인근에 다른 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2016년 학교 신설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전주시가 교육용지의 3분의 1가량만 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일반 주택용지로 바꿔 팔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예상되는 부지 판매금 40억 원은 복지관 건설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로 협의해서 뭘로 할 것인가 이것이 담아야 되는데 주차장이나 공공이용시설이나 공원으로 일부 활용하고요.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이 취소되면서 이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주택용지로 바뀌면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당초 조성 취지에 맞게 전체 부지를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겠다고 이걸 팔아서 거기다가 복지회관 짓겠다고 그렇게 되면 뭐 그런 행정이 다 있어요. 그럼 여기 주민들은 뭐 다 바보예요? 그러면 학교 질 때까지 놔두던지 해야지. 전주시는 반발이 거세지자 개발 방안에 대해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부당 노동 행위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이번엔 수년 동안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회사가 피해 사실을 묵살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회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ASA 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김정숙 씨가 회사에서 수년 동안 일어났던 성폭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공장 책임자인 A씨가 2013년부터 4년 동안 상습적으로 같은 팀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몸을 만지고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몸을 더 가슴에 손을 넣으려고 한 거예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겁니다. 16년 전에 술 마시고 와가지고 혼자 쉬고 있는데 와서 나랑 사귀자고. 그래서 이해가 싫다고 계속 사귀자고. 성희롱은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나한테 술 한 잔만 잘 사줘봐. 술 한 잔 사주면 내가 좋은 자리다가 앉혀줄게. 그러는 거야. 당시 직원들이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는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에게 이를 알렸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반장에게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반장은 기자한테 얘기를 해서 회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회사의 기록, 또 증언, 또는 이제 당사자 면담, 이걸 이제 하던 다 했는데 거기서도 확인이 안 되니. 민주노총과 여성단체들은 회사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성단체는 성폭력 피해가 더 있는지 ASA 전주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민주노총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예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며 유예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5,700억 원이 늘어난 7조 6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320건의 신규 사업이 반영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같은 전북의 혁신 현안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7조 6,0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7조 700억 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5,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홀로그램 기술 개발 150억 원, 상용차 혁신 성장 115억 원 등 320개 신규 사업에 4,300억 원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5조 2천억 원대 규모의 재정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도 올해보다 25%가 늘어난 1조 4천억 원이 배정됐고 SOC와 안전, 환경 분야, 관광 분야 예산이 10% 이상 늘었습니다. 전라유학 활성화,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설립 등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액수, 많은 건수의 신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씨앗이 성장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를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잼버리 대회,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 전라북도의 핵심 현안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국가 예산이 이처럼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건 자유한국당이 빠지고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예산안이 심의됐기 때문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잇따라 표류했던 현안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 소위에 전라북도 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던 것도 잠시.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대신 나머지 야당들과 현안을 협의하면서 상황이 급 반전됐습니다. 선거법 협의체에는 전북 의원이 셋이나 들어갔고 국가 예산안 협의체에도 박주현 의원과 군산 출신 최이배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절대 액수를 늘리는 것은 좀 제한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신규 사업 위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1차로 그동안 집어넣었던 신규 사업을 계속 밀어 넣으면서 제1야당이 빠진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주가 아닌 평화당과 대한신당, 바른미래당이 공존하는 구도가 결과적으로 지역의 이익을 반영시키는 데 득이 된 겁니다. 이내 야당과 여당이 협상한 합의한 안이 어제 저녁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라북도 예산이 거의 100% 반영이 된 거죠.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이제 관심은 정기국회에서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한 현안 법안들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안별로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탄소법은 90리 넘게 왔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법은 40리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탄소법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연내 통과를 약속했지만 공공의료대법은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선 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리당략적인 계산이 다 없어졌을 때 순수하게 의료논리로 이거 공공의료 필요하다. 그래서 5월 달에 임시국회나 이렇게 소집해서 나머지 잔여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라북도는 공공의료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부지도 확보된 만큼 법안 통과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달 전라북도 고용률은 60.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94만 2천 명으로 1만 3천 명이 늘었으며 실업자 수는 1,000명이 줄어든 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도소매 숙박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감소했습니다. 근로자 가운데는 임시와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대신 상용 근로자가 늘어나 고용의 질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 첫 평가에서 전라북도와 대구, 경남이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전북은 농생명 분야 맞춤 인력 양성과 정읍시의 이전 공공기관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개방형 IT센터와 여가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주 갱리단길과 군산 음파유원지, 남원 춘향 테마파크 등 도내 주요 관광지 41곳에 추가로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됐습니다. 이 지역 방문객들은 통신사와 관계없이 코리아 프리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한 도내 관광지는 모두 80곳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무주군 난성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서 39살 A씨가 몰던 25톤 트레일러가 갓길에 있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5톤 화물차 운전자 35살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 차량에서 난 불로 2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가 13.9도, 전주와 남원은 13.6도로 대체로 포근했습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장수, 완주, 진안 등 3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영하 6도, 진안 장수 영하 5도, 전주 0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4도에서 7도에 머물러 춥겠고 모레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